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행정사무관 조선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인 당내 경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선거에 있어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당내 경선은 정당의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의 예비 단계로 국민의 의사를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에 직접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 참여 경선이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내 경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내 경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경선은 공직선거라는 국가 정치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당내 경선은 일반적인 선거 원칙도 지켜져야 합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공직선거에만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이런 선거의 원칙들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의 사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선거 원칙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당내 경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당내 경선이란 정당이 당원 당규에 따라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당내 경선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내 경선은 선거의 형태이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투표가 아닌 당원 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서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선 선거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선거인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당원과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내 경선과 입후보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당은 경선 결과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을 소속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선에 참여한 사람 중 낙선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본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경선에서 낙선한 사람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의 경선 결과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이 아닌 면접이나 토론회 방법으로 경선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선거법에서 당내 경선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입후보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론이나 면접 같은 방법으로 경선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당내 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경선 후보자가 본 선거의 후보자로 나가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이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입당해서 자당의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는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들 중에 낙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선거에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공통점은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당의 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선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정당의 경선 후보자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이더라도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천심사기구에서 심사를 하여 한 사람을 경선 후보자로 결정하였는데 그 사람이 경선 후보자로 정당에 등록하지 않으면 경선 후보자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모두 입후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당내 경선 결과와 다르게 후순위 득표자를 전략 공천한 경우 당내 경선에서 1위를 한 사람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다른 정당에 입당해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내 경선 결과 당선자가 결정되었는데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공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내 경선의 결과가 무효로 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당내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다른 정당에 입당해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내 경선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의 경선 운동 방법은 정당이 당원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당원과 비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허용되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법에서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당내 경선 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하고 당내 경선 운동이 사전선거 운동으로 변질되어 사전선거 운동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원과 비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내 경선 운동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의 방법을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선 사무소의 설치와 그 사무소에 현판, 현수막 등 설치, 그리고 명함 배부, 경선 홍보물 배부, 합동 토론회, 합동 연설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선 사무소입니다. 경선 사무소는 경선 후보자가 경선운동, 기타 경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개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경선 사무소나 경선 연락소를 설치할 수는 없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선 후보자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경선사무소를 각각 한 개씩 설치하거나 2개를 공동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후보자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겠죠? 예비후보자는 본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사전에 선관위에 등록해서 일정 부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선거법에 도입된 규정입니다. 예비후보자와 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공천 신청자가 경선 준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선 준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선거법에는 경선 준비 사무소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천 신청자가
단순히 경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경선 준비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경선 준비 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개소식을 하는 방법을 하는 경우에는 경선 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다음은 경선 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 현판,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현수막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등은 수량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고 경선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에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겠죠. 하지만 네온사인이나 형광, 전광의 표시 방법으로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잘 보이는 간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선 후보자의 명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선 후보자의 명함 역시 예비 후보자의 명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후부터 경선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하는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규격은 길이 9cm에 너비 5cm 이내로 작성할 수 있고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은 경선 후보자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경선일의 투표 개시 시각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명함 배부가 금지됩니다. 이는 평온한 상태에서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명함 배부 장소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시내버스 같은 정기 여객 자동차나 기차 안, 지하철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고 지하철역의 개찰구 안에서도 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종교시설, 극장 같은 평온이 유지되어야 하는 장소에서도 명함을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경선 후보자의 명함 배부 시 예비 후보자인 경선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가 아닌 경선 후보자의 방법이 구분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경선 후보자인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 외에 그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그리고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도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경선 후보자의 명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선 후보자는 본인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선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홍보물은 공직선거의 선거 공보와 같이 경선 선거인이 후보자의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선운동 방법입니다. 경선 홍보물은 경선 후보자가 작성해서 정당에 제출하면 정당이 1회에 한해서 경선 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성 수량은 경선 선거인 수의 3%를 가산한 수량으로 정당이 산정하는 것이고요. 규격과 선거별 매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선 홍보물에는 작성 근거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 3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라고 게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게재해야 하고 경선 홍보물의 앞면에는 경선 후보자 홍보물이라고 표시해야만 합니다. 보낼 때는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규정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해서
우편요금 별납의 방법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동토론회, 합동연설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토론회 등의 개최 주체는 정당이고요. 옥내에서 개최해야 합니다. 경선 후보자는 그 토론회 장소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판과 현수막을 각 2개씩 게시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이 이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토론회는 정당이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이 아닌 학회에서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경선운동 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럼 그 밖에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선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자로부터 응원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 그 답례로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문자를 받고 답장을 하는 것은 아주 의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공천 신청자의 대변인이 공천 신청자의 정치적 견해나 공약 등을 대행해서 발표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팔로워에게 경선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것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이 경선 선거인단 모집 기간 중에 거리에 벽보를 첩부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선거법상 가능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없는 사례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선 후보자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인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선 후보자는 경선 선거운동 방법, 정해진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경선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경선 운동을 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원칙적으로 경선 운동은 경선 후보자가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내 경선의 의미, 당내 경선의 방법, 입후보가 제안되는 당내 경선, 당내 경선 운동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내 경선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로서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그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당내 경선 방법은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실시하는 방법과 경선 후보자 간의 서면 합의 아니면 정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후보가 제안되는 당내 경선에서는 그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이 낙선한 경우엔 해당 선거에 같은 선거구에서는 입후보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은 경선사무소 설치, 그 경선사무소에 현판, 현수막 등 설치가 가능하고 경선 홍보물, 명함 배부, 합동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내 경선은 정당의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국민의 선거 참여 의사를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에 직접 반영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도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내 경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